아시다시피 지구상의 모든 대륙은 다른 기후, 생태계,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미래에도 바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세계는 몰라보게 바뀔 겁니다. 모든 대륙이 하나의 거대한 땅이 될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까지 살아있을 리는 없겠지만 한번 알아볼까요? 세계 지도를 살짝 볼게요. 7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남극 대륙, 유럽, 그리고 아시아죠. 이걸 모두 기억하고 있다면 축하해요. 학창시절에 배운 걸 여전히 기억하고 있군요. 자, 대륙의 가장자리가 서로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두 개의 퍼즐 조각처럼 보여요. 과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도 1910년에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발견 후 그는 계속해서 퍼즐을 조립했고 인도와 마다가스카르가 아프리카와 맞는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같은 고대 동물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완전히 다른 대륙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일본과 중앙아메리카에서 동시에 하나의 종으로 키워냈을 리는 없어요. 그건 터무니없고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그중 일부가 바다를 건너갔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올림픽 수영 선수들이 아니라면요. 어쩌면 이 대륙 사이에 일종의 자연적인 다리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만약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우리는 그 흔적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게 긴 도로를 만들었겠어요. 다른 이상한 점도 몇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모두에서 같은 산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다 무슨 뜻이죠? 베게너는 그것에 대해 열심히 생각했고 그러다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훌륭한 발견이었죠. 1912년 그는 그 아이디어를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요점은 대륙들이 물 위에 빙산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었어요. 끝없이 합쳐지고 분리되면서요. 현재 우리는 그가 100% 옳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당시의 과학자들은 베게너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는 데이터가 부족했고 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게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대륙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0년대에 지질학자 아서 홈스가 베게너의 이론에 빈칸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세상은 잠깐만요. 세상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 후로 몇십 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사람들이 좀 느리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 이론을 대륙 이동설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하나였던 대륙이 갈라져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한편 지구의 대륙은 매년 몇 센티미터씩 맨틀을 따라 움직입니다. 수백만 년마다 서로 부딪히고 소위 초대륙을 만들어요. 초대륙은 여러분이 짐작했듯이 몇 개의 작은 대륙으로 구성된 거대한 대륙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에 몇 개의 초대륙이 존재했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그중 하나에 대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은 과학자들이 지구 역사상 유일한 초대륙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판게아였어요. 7대륙의 이름은 모두 합치면 너무 길기 때문이죠. 농담이에요. 사실 그리스어로 판게아는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름답죠? 이 초대륙은 약 1억 6천만 년 동안 존재했지만 아주 오래전에 해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게아가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요. 현재의 지구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산맥은 없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5배나 높아 평균 기온이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지구상에 얼음조차 없었고 열대우림 뿐이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지구는 온실 같았을 수 있고 심지어 북극도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처럼 들리죠? 공룡들은 이 모든 것을 목격했겠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최초의 인간들은 겨우 200만 년 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최초의 호모사피엔스, 즉 우리는 불과 30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들은 멋진 대륙 이동 부분을 또 놓쳤어요.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대륙 이동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판게아는 사실 최초의 초대륙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적어도 3개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발바라는 약 36억 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륙의 할머니 뻘이었어요. 발바라는 거의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다가 분리됐고 그 손자들이 등장했죠. 우르, 케놀랜드, 누나 등등이요. 결국 그것들은 판게아가 됐어요. 현재 우리는 초대륙이 6억 년마다 형성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초대륙 순환이라고 불립니다. 언젠가 지구상의 모든 대륙이 다시 합쳐질 것이라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선 분명히 해둬야 할 게 있어요. 하나의 초대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섬이죠. 이것은 나머지가 이제 초대양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개의 작은 섬들을 제외하고요. 판게아 시대의 바다는 판탈라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멋지고 신비로운 태평양은 사실 그의 자그마한 잔재일 뿐이에요. 다른 2개의 큰 바다인 대서양과 인도양은 판게아가 부분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들이 완전히 닫혀서 말라버렸을 때 새로운 초대륙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매번 조금씩 매우 천천히 닫혀요. 지금 태평양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1년에 몇 센티미터씩 줄어들고 있어요. 내 허리도 1년에 몇 센티미터씩 줄일 수 있다면... 상상하기 힘들지만 미래에는 태평양이 웅덩이가 될 수도 있어요. 북극해와 함께 사라질 거고 그것은 불가피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새로운 초대륙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시아. 아마시아의 탄생은 호주 뉴커틴 대학의 과학자들에 의해 예측되었습니다. 그들은 슈퍼컴퓨터로 매우 복잡한 계산을 했어요. 지난 3억 년 정도의 대륙 이동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계산을 바탕으로 컴퓨터는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했어요. 우리는 언젠가 남북 아메리카가 아시아와 충돌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충돌은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진 새로운 초대륙을 만들 거예요. 이미 언급했듯이 태평양은 언젠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반면에 대서양은 현재 성장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을 서쪽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시아가 나타나면 대서양이 세계에서 가장 큰 새로운 바다가 될지도 몰라요.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두 아메리카 대륙이 동아시아와 충돌할 거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극이 결국 남아메리카로 갈 거라고 합니다. 호주는 또한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호주는 아래쪽에 있지 않을 거예요. 만일 인류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발을 적시지 않고 프랑스에서 호주까지 또는 남아프리카에서 아르헨티나까지 하이킹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 당장 세계 여행을 할 수 없다면 3억 년만 기다리세요.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느라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과학자들은 또한 아마시아가 북극 주위에 모여 거대한 만년설을 만들고 지구를 식힐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것이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양극 사이의 중간 어딘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구가 지금처럼 살기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거예요. 해수면은 낮아져 아마시아는 일교차가 큰 매우 건조한 광대한 지역으로 구성될 겁니다. 네, 엄청 더울 거예요. 생태계는 완전히 바뀌겠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질지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얻으면 지구의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이 모든 건 단지 이론일 뿐이고 과학자들은 그것들이 증명되기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연구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에요. 지구의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이 그 시대에 부응하며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우리의 고향 행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먼 우주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약간 기괴하겠죠?